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옛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간부 2명이 2년 반 만에 모두 무혐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 이에 현 여권 일각에선 당시 계엄령 문건 파동이 촉발된 모든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진상규명을 통해 무엇을 밝혀야 하는지 당시 상황을 꼼꼼히 복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저희 뉴스데일리 베스트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많은 보도를 쏟아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일종의 선전선동이 바로 그것이었는데요. 저희가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규명하고 법적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생각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자, 오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옛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간부 2명이 2년 반 만에 모두 무혐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 전에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등 혐의로 기소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등 간부 3명도 지난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당시 청와대와 여권을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 책임론을 거세게 주장하며 집중 포화를 퍼붓고 샅샅이 조사했지만 결국 문건을 작성한 실무 책임자까지 최종 무혐의로 확정된 것입니다. 즉, 처음부터 실체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허무맹랑한 선전선동으로 혼란을 야기시킨 사람들을 이제 역으로 처벌해야 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자, 기무사 계엄 문건 파동은 2018년 7월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군인권센터가 기무사가 1년 전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란 8쪽짜리 문건을 공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인권센터는 국가기관이 아니라 친여시민단체에 불과한 성향이 뚜렷한 단체이지요. 당시 문재인은 이를 놓고 헌전 중단을 노린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곧바로 합동수사단 구성을 지시하기까지 이릅니다. 그 뒤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문재인의 지시를 떠받들어 바로 민간합동수사단이 꾸려졌고요. 관련자 소환과 압수수색 등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자, 그런데 계엄과 관련한 특별한 증거나 진술은 찾지 못했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잇따랐는데요. 특히 문건이 조작된 게 아니었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2019년 당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직접 입수한 계엄령 문건 최종본 목차를 공개했는데요. 여기엔 법령 위반 논란과 관련한 내용이 모두 빠져 있었습니다. 즉, 문재인 정부가 공개한 문건은 최종본이 아니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죠. 때문에 당시 야권에선 청와대가 최종본의 존재를 알면서도 다른 계엄령 문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마치 쿠데타를 꾸민 것처럼 몰고 간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즉, 쿠데타 모의가 아니라 쿠데타 조작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기엔 3박자 아니 4박자가 마치 작전 계획이라도 세운 것처럼 딱딱딱 호흡을 맞췄는데 당시 여당 국방위 간사였던 이철희 의원의 기밀 지정된 문건 공개가 있었고요. 당시를 기준으로 친여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의 고발장 제출, 그리고 문재인의 특별수사단 구성 지시라는 3박자가 이런 희대의 국기문란 허위 선전선동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4박자 중 나머지 한 개는 뭐냐? 바로 JTBC입니다. 중앙일보 계열의 JTBC는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보도로 한국기자협회가 주는 이달의 기자상까지 받았습니다. 당시 JTBC 보도를 들여다보면요.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은 촛불을 진압하기 위한 계획서이고 기무사가 계엄령을 준비한 것을 넘어 구체적으로 계엄령 실행을 준비한 증거도 나왔으며 계엄령은 기무사 혼자 결정할 수 없으므로 청와대와 사전 모의했거나 청와대 지시에 따라 계엄령을 준비했을 것이라는 게 JTBC 보도의 취지였습니다. 이걸로 이달의 기자상까지 받은 것인데 모두가 거짓임이 판명됐으니 이달의 기자상도 반납해야 맞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문재인이 구성하라고 지시한 합수단은 어떤 성과를 냈느냐?
합수단은 검찰과 군검찰 37명을 투입해 104일 동안 무려 204명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대상은요, 전직 국가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육군참모총장 등 전현직 장성들이 모두 포함됐고요. 국방부와 육군본부, 대통령 기록관까지 모두 9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여기에 국방부 군비통제검열단까지 나서 전수조사를 벌이기도 했고요. 자, 바로 이런 것을 두고 이잡듯 뒤졌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내란 음모나 쿠데타 모의를 보여주는 증거나 진술은 찾지 못했고, 군검 합동수사단은 수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진상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를 댔지만, 이건 그야말로 수사를 중단하기 위한 일종의 명분 만들기에 불과했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그리고 친여시민단체 군인권센터, 그리고 합동수사단을 지시한 문재인, 마지막으로 선전선동에 앞장섰던 JTBC 등의 언론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이 어마어마한 음모론을 펼쳤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중 가장 열의를 보였던 게 다름 아닌 청와대였습니다. 한겨레 출신인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기존 문건 외에도 부속 문건이 있다며 총 67페이지 분량의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을 기자들에게 세세히 공개하는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자, 이때 이 광경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당시 김의겸 대변인의 모습은 마치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과 흡사했습니다. 하지만 김의겸이 소개한 병력 투입 계획, 언론사 통제 계획, 국내 주재 대사관 설득 및 관리, 비상계엄 선포문 등은 계엄을 선포할 때를 대비한 통상적 절차일 뿐이었습니다. 즉, 계엄령에 따른 준비 문안일 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치 이것을 박근혜 정부가 실행하려 한 것처럼, 마치 실행 문건인 것처럼 교묘하게 여론전을 펼친 것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결국 가진 연기를 다 피웠지만 결국 선전선동으로 역사의 길이 남을 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 파동의 본질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문재인 정권은 대법원, 헌법재판소,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등 헌법기관과 국가권력기관을 장악하는 데 성공하고 나서 마지막 남은 군권력기관인 기무사를 장악하기 위해 이 같은 대대적인 선전선동을 벌인 것입니다. 즉, 기무사에 의한 쿠데타 음모가 아니라 정권과 언론이 합세한 쿠데타 조작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어마어마한 음모론을 퍼뜨린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재조사가 필요한 것이겠고,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맞는 것입니다. 현재 현 여권 일각에서도 당시 계엄령 문건 파동이 촉발된 모든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반드시 꼭 그렇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